착한 놈, 나쁜 놈. 아유, 안녕하세요. 연애 때 남편이 착해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남자 정말 너무 착하더군요. 여보, 당신 SNS에 우리 여행 간 사진을 올렸어? 아이, 그걸 왜 올려? 얼른 지워. 아, 네? 아니, 왜요? 여행 못 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심지어는요, 차도 없는데 왜 벌금 고지서가 왔어? 친구가 내 이름으로 차를 사고 싶다 그래갖고 이거 그나저나 일이 잘 안 되나 보네. 제일 문제는요. 여보,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같이 병원 좀 가줄 수 있어? 나 출장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회사에 지장이 생기고 그럼 다른 직원들이 피해 볼 텐데 당신 혹시 이틀 후에 아프면 안 돼? 이틀 후에 아프면 안 돼? 이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남들에겐 착한 놈, 제게 세상 가장 나쁜 놈인 제 남편을 고발합니다.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분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나오세요. 진짜로 이게 남의 편만 드는 건지 남편이 조금 아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네, 정말 남편은 바싹 깊이 남의 편만 들어요. 되게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좀. 바싹 깊이. 지금 무슨 연기 오디션 보는 줄 알았어. 제가 누구랑 이렇게 오늘 그 사람이랑 오면서 짜증나서 싸울 뻔했어 이렇게 말하면 야,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편이 돼줘야 되는데 원래. 제 편이 돼줘야 되는데 남편은 항상 상대방 편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의도 빌려주고 핸드폰 명의도 빌려주고 아내 모르게. 휴대폰도 명의를 빌려주고. 네. 명의를? 요금도 내줬더라고요. 요금까지 내줘? 대박이다. 자동차 사준 거는 진짜 희한하다. 명의를 빌려주고. 그 명의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배려의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배려 끝. 네, 저는 결혼 후에 알게 됐는데 선산이랑 집을 남겨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집하고 선산이요? 네. 결혼 후에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 전에도? 결혼 전에는 사실 집은 알았어요. 집은 알았는데 선산이 있다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선산 2개를 날려버린 거예요. 날렸다. 산을 2개를 날렸어요? 왜 날려요? 어떻게 된 걸로? 보증이지 뭐. 날린 거면 무조건 보증. 보증은 집을 보증으로 해서 날린 집은 또 거고요. 따로야? 선산은 이제 후배들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다 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값이 감당이 안 돼서 카드를 일단 긁고 네, 나중에 이제 그게 빚을 갚아야 돼. 지금은 정신을 좀 차렸어요? 정신 차렸으면 저 여기 안 나왔죠. 그랬겠네요. 그러겠네요. 죄송합니다. 몇년 때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를 어렵게 이제 정말 로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네. 남편이 그 분양권을 포기를 한 거예요. 왜요? 이유가? 이거를 내가 포기를 하면 내 뒤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고 이게 뭐 배려야 뭐야. 네. 인간의 정신으로. 널리 이렇게 다른 알아.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아니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면? 남편이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지갑을 화장실에 버린 거예요. 야, 그래도 이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을 거야.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는구나. 그 남편 배려 끝판왕.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인상 좋으시다. 자, 아내의 고민이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다 이 정도까지는 하도록 초등교육을 받고 주위 사람을 배려하도록 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고민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참가를 하게 뭘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니 근데 아내가 초등교육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초등교육에 명의를 줘라, 분양권을 남에게 줘라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분양권은 다음 대기자가 있으니 그 사람한테 네. 넘겨주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 만약 내가 분양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분양을 안 해.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주의를 끌어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그냥 포기를 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이런 오히려 너 기회를 얻게 나보다 되면 간절한 좋겠다. 사람이 누리는 게 맞다. 근데 지금 그 간절하신 분이 아내분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분양권을 당첨되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노력을 그러니까요. 많이 했었었고 그러나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바닥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일어났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아내 지금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려는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상황이 좋고 나쁘고 해서의 어떤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아니 그럼 지금 뭐 예를 들어 집담보해서 뭐 손해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건 부모님이 물려주신 네. 건데. 특히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죠. 그러니까 그 보증을 제가 이제 구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아는 사람들이 보증은 가족들도 안 서는 거야. 예. 거기에 제가 이제 받아들인 충격이 되게 컸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집이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친한 지인이 도움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달라. 그때 또 하필 또 저의 그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나 힘들었었는데. 아니 이게 나 여기서 나도 벌써 못 받더라도 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딱 그 패턴이에요. 원래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착한 사람 증후군 예전에 거절 당했을 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절하면 딴 사람이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 그대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었었군요. 크게 좀 이제 당하시고 나서는 절대 이제 앞으로는 보증을 안 선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게 지금은 보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쓸게 이제는 없어서 쓸 거지. 집이나 산이 없으니까. 담보 잡힐 게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 마음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아예 아니에요. 사라진 건 아닌 거예요? 네. 또 다른 게 가능한 건 보증은 뭐 있어요? 결혼을 해서 3, 4년 정도 후에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후배가 찾아왔어요. 또 왔다, 후배 왔다. 보험을 하신 거예요, 하필. 보험이었구나. 그래갖고 보험 들어놓은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깬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너무 손해봤어요, 이 올인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유지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깼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본 게 한 3, 4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남편분? 다 깨고 또 일로 옮기고. 그 친구가 야심차게 준비한 직종이었고요. 아니, 다 열심히 야심차게 시작해요. 저한테 이제 얘기할 때 그럼. 설명상으로는 이 상품에 가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내에게 상의를 하고 네. 옮겨 주었던 거죠. 근데 그때 반대는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렇게 어렵다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 그렇게 싫다는데 저는 완전 나쁜 사람 되는 거지. 안 해주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밟아버리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렇지 분위기 그렇게 잡아가는데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주변에 사람은 많겠어요. 고마워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남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보증을 서준 사람이라든지 그 보험을 들어준 사람은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고요. 아, 지금 아까 보험 저희 그것보다? 신랑이 결혼 전에 후배를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후배가 일체의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네. 남편이랑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나가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혼수품 중에 하나를 선물을 해서 보낸 거예요. 돈 내고 산 것도 아닌데. 네, 그 후배는 저희 결혼식에도 안 왔고 저희 아이 돌잔치라든지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뭐 그딴 후배가 다 있냐? 이게 무슨 후배예요? 이게 그때 뭐.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이게 막 내가 다 줬는데. 그 후배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후배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전혀 봐야지. 그 후배가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이 얘기도 이 얘기도 못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후배는 저랑 같은 이제 룸메이트였던 거죠. 그리고 주말에 공연 때문에 못 왔던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잘 되어서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아, 그러면 친구가 결혼식에 올 수도 있고 애들 돌 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한 옛날 번도 안 얘기하면서 만날 수 다음에 있을 것 기회가 같은데 되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그 친구에게 연락받은 것도 없고 저는 뭐 선물 그러면 안 하나 돼.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후배를 저렇게 생각하고 좀 잘 되길 더 바라는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 인지도 올라가게 이름을 실명을 유명해지실
더 유명해지게. 일종의 배신감을 그 친구는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거남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돈을 빼라. 그러면은 뭐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미안해요. 본인이 살던 데인데. 궁금한 게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거의 쉰둥이였어요, 제가. 이제 네, 거의 할머니처럼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했던 말씀이 항상 피해 주지 말고 남에게 좀 어떻게 그래도 도움이 돼야지. 그 말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습관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요. 그럼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결혼해서 아내한테 피해를 줘라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에요. 소원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죠. 나만, 오히려 더 잘해줘야 남한테 돼. 이렇게 대하면 훨씬 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남편이 정말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냐면 동네에 사는 친구가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분의 친구? 친구는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학부모예요. 학부모로 해서 친해진 엄마예요. 엄마인데.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더러 음식을 좀 해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랑 이 자녀의 식사를 다 반찬을 다 몇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밥도 식지 않게. 대박이다.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 아플 때는 좀 이틀 있다 아프면 안 되냐고 그랬대는데 본인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작년에도 대상포진으로 입원을 아우, 했어요. 힘들었겠다. 엄청 그래서 이제 힘들잖아요. 엄청 힘든. 네, 알죠. 아세요? 네. 근데 저희 너 지금 모르면 안 돼. 저 알아요. 큰일 난다 지금. 제가 내가 알더라고요. 눈빛이 꼭 알아 이제.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이틀 후에 아프면 안 돼? 아, 이틀 후에 그때구나. 입원하면 안 돼? 나 출장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병원에 또 입원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세탁기 좀 돌리고 가면 안 되겠냐? 세탁기 좀 돌리고 가면 안 되겠냐? 이번에 있는 사람한테요? 아이고야. 너무하시네요. 이게 뭐야? 아니 왜 그랬어요? 입원 중인데. 아니 근데 가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셨어. 며칠 받아서 나와서 세탁기 돌리고 그러고 갔어요.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쌓여 있는 그 빨래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다가왔고 빨래가 생활.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허락하면 잠시 와서 그거라도 좀 해주면 시간이 고맙겠다라고. 허락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입원인데 무슨 시간이 허락돼요? 근데 저에게 아마- 다가왔던 그 상황은 되게 엄두가 아니, 안 나는 그 아니, 그 당신한테 다가왔던 그 많은 빨래, 그치나 아내한테 다가왔던 대상포지는 손끝만 나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걸 좀 아니 본인도 빨래는 알아서 많으면 덜어 넣으면 되죠. 아마 저분이 어떤 성격이냐면 지금 아까 다른 사람 아플 때는 해줬다면서요. 네. 만약 그 집에 세탁기에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했을 사람이야. 인터넷을 봤겠죠. 자, 반대로.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야. 반대로 지금 아까 부탁했던 아내분한테 그 아내가 아프니까 밥 좀 한 3일만 좀 이렇게 저번에 해드렸으니까 이런 말 할 맞아. 수 있으세요? 못하죠. 못하지. 아내가 고기를 구워줘야지만 그걸 먹는 분이 계세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쭉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지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때요? 좀 저희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도 계속 이제 아이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근데 그렇죠. 계속 가만히 있어라, 배려해야 된다. 정말 그 아. 안에서도 배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니 애들 아까 되게 힘들어하겠네요. 그러니까 큰애도 그게 몸에 뱄어요 벌써. 큰애는 움직임이 없잖아. 그래서 쌓여 있는 그 빨래가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요청했다면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옆에 그걸 그 둘째가 계속 형한테 뭐 이렇게 치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배려. 이걸로 배려. 힘 세지? 정말 그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너무 이렇게 아픈 사연이 있어요. 네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남편이랑 같이 어린이집에 공연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자고 했어요. 저희 아이가 3살, 6살 때였어요. 근데 남편이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면 거기 민폐다.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 거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차 안에다가 놔두고 간 거예요. 차 안에다가 놔두고 간 거예요. 애들만 나도? 아이고. 그래서 2시간 공연을 하고 내려왔더니 애가 팬티가 젖은 거예요, 옷이. 그래서 왜 그래 시원하 이랬더니 음료수 하나를 넣어줬는데 그걸 다 먹고 거기다 오줌을 놓는데 그게 이제 모자라서 옷에 다 젖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한테 혼날까봐 아이고. 괜찮아 마르면 돼 이러는데 정말 제 가슴이 그게 뭐야? 무너지고 아니 절대 나오지 말라니까 또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아빠가 나오지 말라 그래서 애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아니 왜 그랬어요? 데려가면 어때요? 도와주러 갔다가 우리 애들 때문에 그쪽에서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천막이 또 돌아다니게 되면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다행히 둘이선 또 형제가 또 잘 또 노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저도 그 대수롭지 않게 일어날 생각을 일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럼 가슴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죠. 잘못했구나. 예, 그때 제가 했던 선택은 정말 최고의 악수였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었는데. 우리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듬직한 우리 첫째. 첫째 그리고 둘째랑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아니 이름이 뭐예요?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5학년 남도현입니다. 목소리가 5학년 너무 작잖아, 배려 없이. 크게 12살 해야지. 동생 이름이 뭔가? 아우,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남시현입니다. 2학년인데 그냥 별로 차이 나 보이지 않는구나. 엄마가 아빠랑 어떤 고민으로 나온 줄 알고 있어요? 엄마가 아픈데 아빠가 잘 안 도와줘서요. 그 애들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빠가 남을 더 잘 챙겼는데 우리는 별로 잘 안 챙겨줘서. 빙고, 딘동. 빙고, 딘동, 땡. 아니 정답. 뭘 더 잘 챙겨줘? 너희들은 안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뭘 더 잘 챙겨줬어요? 캠프 같은 거 갔었을 때 예. 간식 같은 건 저희를 제일 마지막으로 줘요. 딴 애들 다 먼저 챙겨주고 널 제일 마지막에 줘요? 네. 남은 걸 다 준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널 더 생각한 건 아니까요. 둘째한테도 아빠가 절대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아빠 몰래 피해준 거 있죠? 피해준 거 있죠? 알아봐요? 말해봐요, 진짜. 선생님이 떠들지 말랬는데 떠드는 거 있죠? 네. 그리고 조금만 먹으랬는데 많이 먹은 적 있죠? 네. 피해준 거예요. 그래 인간답고 좋다. 남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좀 하거나 혹시 거절하는 것이 좀 약간 두렵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싫은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하기보단 남에게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대신 좀 그러니까 뭐 남들을 배려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배려는 정말 좋은 거지, 건데 좋은 거죠. 하지만 남들을 위해서 나쁜 아빠, 나쁜 남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가정을 먼저 다 배려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아내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가서도 잘 사랑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남들에 대한 시선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판은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진짜 불편한 거절도 하시고 좀 표현하세요. 그래야지 아내분한테만 화를 내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다 참고 그냥 맞아, 아내분한테만. 네. 자 먼저 우리 저는 생겼다. 고민입니다. 네. 가족이 뭔가 단단하고 그렇죠. 화목해야 마음 사서.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는 일인데 그죠? 네,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서 가족분들께도 좀 더 좋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남편분 지금 마지막으로 꼭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야 아니면 여보 아니면 뭐 이거 사랑하나 봐, 아직도.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 아내분을? 여보 여러 번 당신과의 약속을 가졌었는데 매번 역시나 계속 실망시켰었고 당신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가족들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제 삶을 한번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말씀하신 거 지키시길 바라고요. 네. 자, 132표 자,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136. 오, 이거 하지 마. 우리나 136. 야, 이게 배려냐, 복이냐. 156 나오나요? 196?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